저 이라크 수비수는 자기가 지단인 줄 아나 보다. 하지만 성격 더러운 것만 같지 실력은 형편없다. 경기 내내 이강인한테 털리다 보니 단단히 열이 받았나 보다. 중동 심판에 짜고 치는 편파 판정만 아니었다면 진작에 퇴장당했을 것이다. 이라크 수비수는 이강인의 얼굴을 손으로 가격하고 팔꿈치로 찍고 이걸로는 모자른지 박치기까지 했다. 이런 폭력 행위를 연속으로 해놓고 아직도 경기장에 남아있다는 것이 놀랍다. 벌써부터 중동 국가들 간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의 아시안컵 최대 라이벌은 일본이 아니다. 바로 심판이다. 최근 대한민국 대표팀의 경기는 확실히 상승세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전을 시작으로 이번 이라크전까지 해서 6경기를 모두 전승으로 끝마쳤고 무엇보다 이 기간 동안 20골의 실점은 단 한 개도 없다는 것이 엄청난 기록인데요. 클린스만은 과거 경질 여론까지 수면 위로 올라왔던 감독이지만 그래도 최근 경기들은 나름 체면치레는 하는 중이고 한국에 머무르지 않은 채 원격으로만 모든 업무를 처리했던 방식으로 많은 팬들의 빈축을 샀으나 최근 유럽 소속 해외 파리거들의 활약상과 인상적인 국대 경기력이 합쳐져 이제는 경질 여론도 조금씩 사그라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최근 대한민국 팀의 친선 경기는 튀니지전을 제외하면 전부 한국이 손쉽게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최약체 팀들이랑만 붙었다. 한국 팀의 전력을 시험하기 위해서는 더 강한 팀이랑 붙을 필요가 있었고 일본은 유럽의 강호팀들과 친선전을 치를 때 한국은 베트남과 중국, 싱가포르 같은 팀들과 일정을 잡았다. 사실상 축구협회가 클린스만을 향한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무조건 승리를 거둘 수밖에 없는 1승 재물만 골라 잡아왔다라며 일축했는데요. 사실 여전히 클린스만을 향한 시선이 냉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이렇다 할 강팀들과 붙어서 승리를 거둔 것도 아니고 세부적인 경기력이 아주 만족스러웠냐 하면 그것도 아닌데요. 그렇기에 결국 클린스만이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단 한 가지의 길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아시안컵 우승이죠. 한국은 아시아 축구 최대의 강호이나 아시안컵 대회에서의 기록은 그 명성에 걸맞지 않았는데요. 우승을 한 지 이미 64년이 넘어가고 있고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클린스만에게 무조건 아시안컵 우승 트로피를 들라고 요구하는 건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있지만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클린스만 입장에서도 이번 아시안컵은 최대의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이 아시안컵에서 만족스러운 성적을 거두지 못한 건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스쿼드의 불균형 때문이었는데요. 박지성 같은 세계적인 선수가 있을 때도 한국의 수비 라인은 최대 약점이었고 전방에서 골을 벌어줘 봤자 후방에서 까먹고 마르니 특히 한 골 한 골이 소중한 토너먼트 대회에서 계속해서 일격을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센터백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김민재는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의 최대 문제점으로 지목되었던 후방 수비 라인에서의 불안감을 말끔히 씻어줬으며 혼자서 거의 3인분의 몫을 해낼 수 있는 괴물 센터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최전방에는 월드 클래스 공격수인 손흥민, 그리고 양쪽 측면에는 대한민국의 미래 이강인과 이번 시즌 최고 커리어 하이를 찍고 있는 황희찬이 있으니 클린스만은 근 수십 년간 가장 밸런스적으로 뛰어난 스쿼드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승 트로피를 요구하는 것도 절대로 과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 대회에서 아시안컵 우승을 실패하고 만다면 이번에야말로 클린스만 감독은 경질 여론에서 벗어나기 힘들 텐데요. 이라크전은 한국 선수들의 몸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마지막 친선전이지만 특히 손흥민과 이강인, 김민재 같은 선수들은 이번 시즌 팀의 핵심으로 활약하며 그 누구보다 많은 경기를 소화해왔기 때문에 감독 입장에서도 이들의 몸 상태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고 무엇보다 16강에서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는 이라크에게 굳이 한국의 전력을 모두 보여줄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은 이번 선발 라인업을 거의 2군으로 꾸리게 되었는데요. 역시나 김민재가 빠진 티가 꽤나 나며 상대에게 몇 번의 찬스를 허용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중원에서는 이재성과 황인범이 버티고 있었고 이재성의 왼발킥이 선제골을 터뜨리면서 경기를 리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이 시작되자마자 클린스만은 대한민국 주전 멤버들을 전부 투입시키면서 이라크 벤치 쪽에 희망을 박살내버렸는데요. 특히 김민재가 들어오자 전반전에는 간간히 통했던 이라크의 역습이 전혀 먹혀들지 않게 되었고 손흥민과 조규성의 위협적인 킥 능력에 수비수들은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후반전 대한민국은 추가골 찬스를 수도 없이 잡았고 실제로 골에 가까운 장면들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 모든 게 한국 대표팀의 결정력 부진으로 날아갔으면 차라리 본인 탓이라도 할 수 있어서 편했겠으나 박스 안에서 조규성의 슈팅을 손으로 쳐내고 손흥민의 골 찬스를 방해하며 완전히 종아리를 걸어 넘어뜨려도 오늘 이 경기를 맡은 중동 출신의 심판은 한국 선수들의 항의를 못 본 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판정들은 이후 일어난 폭력 행위에 비하면 오심축에도 끼지 못했는데요.
시종일관 이강인에게 드리블로 농락당한 이라크의 수비수는 이강인이 볼을 뺏으려고 달려들자 갑자기 흥분하여 손으로 이강인의 안면을 가격했고 그 뒤에는 박치기로 이강인의 얼굴을 들이받기까지 했습니다. 눈앞에서 펼쳐진 명백한 폭력 행위에 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지만 그 후에 이어진 심판의 판정은 이들의 눈을 의심케 했는데요. 박치기를 시도한 이라크 수비수에게 레드카드를 꺼내들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인 이강인 쪽에 누적 경고로 인한 퇴장을 명령한 것이죠. 경기 마지막까지 시종일관 이라크를 지배한 한국 대표팀이었으나 막판에 벌어진 이 역대급 판정은 팬들로 하여금 승리의 기분보다는 분노만 더 느끼게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이 경기를 지켜본 중계진들은 오히려 아시안컵을 앞두고 한국 대표팀에게 좋은 약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제 한국은 아시안컵에서 수많은 침대 축구팀들을 만나야 할 테고 특히나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팀들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중국이고 이번 경기에서도 이라크는 자신들의 저질스러운 수준들을 만천하에 공개했죠. 약팀들은 한국과 같은 강팀들과 어떻게든 경기를 비등비등하게 가져가기 위해 계속해서 핵심 선수들을 도발할 것이고 심지어 거친 행위까지 마다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바로 심판의 역할이지만 오늘 경기에서 직접 보았듯이 완전히 같은 중동팀을 대놓고 밀어주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경기는 중동 국가에서 열리고 중동 심판이 배정되기 때문에 한국은 상대방의 홈그라운드에서 결국은 핸디캡을 안고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들의 신경전에 휘말리면 손해만 보는 것은 한국 대표팀일 텐데요. 그렇기에 상대의 행동에 굳이 대응을 해줄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실력으로 상대를 찍어 누르는 것만이 승리로 이어지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석연찮은 판정 속에 찝찝한 기분을 남기게 된 경기였지만 그래도 시즌 내내 혹독한 일정을 소화한 유럽 해외파 선수들이 여전히 자신감에 가득 차 있고 몸 상태가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제 대한민국은 아시안컵 첫 상대인 바레인을 정조준하게 됩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빠르게 초반에 2승을 거두어 16강 진출을 조기에 확정지을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텐데요. 이번 아시안컵 대회는 그 어느 때보다 역대급 흥행을 거두리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우승컵을 거머쥔다면 한국 축구계에 있어서도 이보다 더 큰 경사는 없을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승전까지 최대한 주전 선수들의 체력을 비축해둘 필요가 있고 대회 마지막까지 한국의 베스트 11이 제대로 가동된다면 이란과 일본, 호주를 상대로도 전혀 밀리지 않는 경기를 펼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이자 주장인 손흥민도 이번 시즌 토트넘에서 우승 경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가장 확실하게 트로피를 들 수 있는 대회가 바로 이번 아시안컵인데요.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간절히 바래왔던 것이 바로 손흥민의 메이저 트로피 획득이고 이번 연도 손흥민이 그 어떤 시즌보다 성공적으로 한 해를 끝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이 이번 아시안컵에서 마침내 64년 이후 첫 트로피를 들어올리기를 고대하면서 이번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풋볼랭킹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행복입니다.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드립니다.